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네방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약용 씨를 참 좋아합니다. 다산 네, 다산 정약용 씨를.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분을 박정우 씨라는 논설위원회에 글을 참고로 해서 네. 소개할까 합니다. 예. 명법관 정약용, 법 앞에 특권은 없다라는 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정조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다산의 개혁 사상이 실현되지 못하고 결국 희망사항에 머물렀지만요. 정조라는 큰 그늘이 없었다면 온 세상이 고루고루 대접받는 세상을 꿈꾼 다산의 열망도 물거품으로 돌아갔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산하면 그 청렴 결백을 맞아요. 상징하기도 하죠. 그럼요. 네. 전남 강진에서 18년 유배 중에도 다산은 숱한 저작을 남기면서요. 나라다운 나라를 끝없이 궁리하고 궁리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달리 다산은 할 말을 하는 실학자였습니다. 임금 앞에서도 바른 말을 주저하지 않고 하는 분이셨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흠음선서의 다산의 면모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국기를 흔들 각종 사건에 대한 정조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신의 소신을 거침없이 펼치기도 했습니다. 다산은 인간의 도리, 이를 현실에 옮길 법을 살리려면 원칙이 분명하고 절차가 공정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어떻게 판정을 했는지 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에 사는 이경구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몰래 이종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산에 부모 장례를 지냈다고 하네요. 어이없죠? 네. 유교 사회 조선에서 남의 땅에 묘자리를 내는 것은 금기 사항이었습니다. 분노한 이기종은 일가 친척을 이끌고 현장에 들어닥쳐 이경구를 두들겨 팼다고 합니다. 말로 좀 하지. 네. 한참 동안 멱살잡이가 벌어졌고요. 이 과정에서 이경구가 벼랑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고 합니다. 세상에. 정조는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많고 주범을 가리기가 어렵다는 이유로요. 가볍게 처리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명탐정 다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누군가 크게 다친 이경구를 밀쳐서 사망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시체의 검안서에 기록된 등 뒤와 귀 밑에 있는 상처 자국과 부러진 목뼈를 주목해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실수로 떨어졌다면 다리부터 다치는 게 순리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드디어 다산은 주범이 이기종임을 네. 밝히고 엄한 처벌을 요구하게 됩니다. 명확한 원인 규명과 일관성 있는 법 집행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해명이 됐겠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산의 기량은 한복년 사건에도 유감없이 드러났습니다. 한복년은 경기도 양주 김태명 집안의 머슴이었습니다. 김태명이 황곡 춘궁기에 관청에서 빌린 곡식을 가을에 되갚는 제도 납부를 촉구하는 호조 참고직이 서필봉과 한바탕 붙었습니다. 김태명에게 세게 맞은 서필봉은 며칠 후 숨지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싸웠는지 몰라. 말로 하면 될 텐데. 김태명은 힘없이 한복년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위세등등한 김태명의 편을 들어주었지요. 이런 사건은 10년 뒤에 재조사에서 진상을 밝혀냈습니다. 유족들의 진술, 검시 기록 등을 종합해 김태명의 증거 조작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른바 유전무죄형 범죄였습니다. 네. 정조도 이를 받아들여서요. 10년이나 지난 사건이지만 한복년을 석방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재심이 본보기쯤 예, 되는데 요즘도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왜? 재심이 억울하게 들어가서 옥살이 근데 하고. 참 힘든 거죠, 이게. 그러게요. 다사는 특히 돈과 힘이 없는 약자를 보호해 힘을 쓴 분이십니다. 네. 역으로 생각하면 권력형 비리의 엄격한 분이시죠. 그래요. 조선시대만 해도 왕족, 귀족 범죄는 상민, 노비들에 비해 처벌이 약한 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 초기 왕족 이백오는요. 자신의 여종 남편을 죽였는데 태종은 이를 눈감아주려고 했으나 사헌부 관료들은 유배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었으리라 생각하며 이상으로 동네방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